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의 3명. 누군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만든 이 주역들이죠. 설령우, 정우영, 이강인. 자, 이 3명의 선수를 우리는 탁구팸, 탁구 3인이라고 이미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3명의 인물들을 영상 시작부터 보여드리고 있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11일이면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임에도 다음 태국전을 위하여 출전 선수들 명단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 평일 중에 중대한 발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3명의 선수 모두 다 차출되는 게 아니냐, 또는 이 중에서 이강인 선수만큼은 무엇보다도 데려오게 되는 게 아니냐, 강력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JTBC의 뉴스에 보면 왜 박항서 감독이 물망에 오르고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아니라 황선홍 감독이 선임됐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대표팀의 임시감독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건 아시다시피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 3명의 후보 중에 1순위가 줄곧 황선홍 감독이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 황선홍 감독이 맡게 됐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이 보입니다. 황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맡는 협회 소속의 지도자이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지 않냐? 보이십니까? 여기 뭔가 유력한 힌트가 하나 보이죠? 올림픽 대표팀을 맡는 협회 소속의 지도자다. 협회 소속. 이 4글자가 저는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축구협회와 관계된 사람들만이 이 지도자로서 들어갈 수 있다. 왜 이런 의문점들이 제기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사실 황선홍 감독이 지금 겸직을 맡아 하기에는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도 맡아야 하는 와중에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황선홍 감독에게 맡겼다라는 것 자체를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설령우, 정우영, 이강인, 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 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장점은 이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발빠르게 대표팀을 수습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 3명의 선수를 뽑아도 큰 무리가 없다. 왜일까요? 황선홍 감독이라면 이 3명과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이 3명을 차출하여서 국가대표팀과 함께 훈련을 시켜도 자신이 잘 조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미 협회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박항서 감독은 안 됐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JTBC 취재진이 박항서 감독 측과 대화를 했지만 임시감독 발표가 나서 황선홍 감독에게 전화하여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축구계의 선배로서 대표팀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우 이상하죠. 그러니 많은 일각에서는 사실 이 박항서 감독님이 밀린 건 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냐, 아니면 황선홍 감독을 밀어주기 위해서냐, 또는 황선홍 감독에게 모든 걸 책임지게 만들려는 속셈이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건 이제 둘째 문제라 치더라도 중요한 건 많은 국민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탁구팸 3인이 차출되어서 이번 태국전에서 경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심각한 주안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 3명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잦아들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이강인 가짜뉴스 2주 사이에 7억을 꿀꺽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축구계에 있는 가짜뉴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촉발됐을 때보다 조회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단 10,000분이 제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게 가짜뉴스였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된다면 이런 소식들 안 보실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 대표적인 채널로서 딱 낙인 찍힌 곳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사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손흥민 에이전시 결국 찢었다. 이강인 영구 제명 안 하면 감독 못할 겁니다. 속보 박항서 감독 충격 발언. 자, 이런 거 다 가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실체다 라면서 썸네일을 만들어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진짜 7억을 꿀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가 정말 엄청나게 재생산되고 재유포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요지는 따로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이 가짜뉴스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보는 사람들이 많다란 얘기고 이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 식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가짜뉴스는 물론 매우 잘못된 행태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에 대한 특히 이번 태국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출이 되냐 안 되냐, 선발되냐 안 되냐, 소집이 되냐 아니면 징계 처리가 될 거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 유튜브 생태계에서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짜뉴스 근절될까 싶지만 최대한 제가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가짜뉴스가 나올 만한 기쁜 소식이 또 쏟아졌어요. 이런 대박 소식이 터지면 또 가짜뉴스가 미친 듯이 올라오거든요. 자, 어떤 기쁜 소식이냐? 바로 손흥민 선수의 리그 13호 골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최고 평점을 독차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전 일찍부터 이 신나는 소식이 쏟아져서 이미 가짜뉴스 채널들은 막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을 넣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요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과연 13호 골을 터트리냐 안 터트리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공패스를 받아가지고 단독 돌파하는 건데 하프라인에서부터 달렸으니까 거의 30m? 33m? 35m? 그 이상 되는 이 엄청난 구간을 미친 듯한 정말 전력 질주로 돌파를 해서 단독으로 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야, 이런 선수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요. 이런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국보급 인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다. 2달 만에 13호 골이 장렬했다. 아시다시피 이 손흥민 선수 사실 최근 국가대표 경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침울했었잖아요. 그리고 침울하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로 인해서 심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2달 만에 꿀맛을 본 손흥민. 하지만 아직도 칭칭 붕대가 감겨져 있다. 그래도 아시안컵 뒤에 첫 골이라 정말 기쁘다. 전 여기서 2가지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아직도 100%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긴 거리를 말씀드렸죠? 30m가 넘는 거리를 혼자 단독 돌파해가지고 골을 넣었다. 손가락이 이 지경인데도 골을 넣었다라는 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고 자, 2번째로는 이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주장 역할이 과부하가 걸린다.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가 벌어졌고 경기력이 저하됐고 주장직을 박탈하는 게 낫다. 자, 이런 헛소리. 제가 말도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손흥민 선수 심지어 토트넘 해외 리그 팀 주장이네요. 국가대표 못지않은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특히 해외 리그는 더 엄청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탄하는 거 못지않게 해외 리그에서 경기력을 막 못하잖아요. 흔한 말로 죽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저하된 경기력을 보여주는 순간 퇴출 얘기 나오고 엄청난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주장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국대 주장일 때랑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주장이라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대표 선수들의 이 단합력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전 이게 중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고름이 곪고 곪다가 터져버린 게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손가락도 다쳤고 오히려 더 큰 부담일 수 있는 해외 리그의 팀 주장인데도 30m가 넘는 그 거리를 단독 돌파해서 골을 넣었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모습만 봐도 손흥민 선수의 실제 고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 리그 13억 골이 터졌다.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다. 심지어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경기력 저하와는 완전 정반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이 엄청난 활약으로 인해서 30 넘어 깨어나는 마법사적인 재능이 아니냐, 마법사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케인이라고 하는 토트넘의 간판 선수가 토트넘에서 빠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우며 주장 역할과 키커로서의 역할을 동시 수행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말도 있어요. 손흥민 멱살 잡았다. 자, 너무 신나서 잡은 거겠죠?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 씁쓸하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간의 단합력과 이 동료애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찌된 게 이 외국인들하고의 사이가 손흥민 선수는 더 좋아 보일 정도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더불어서 손흥민의 뉴 소니 챙기기. 내가 사랑하는 선수 크게 안아주고 싶었다. 자, 바로 이 선수거든요. 자, 이 선수가 누구냐면 브레넌 존슨이라는 어린 선수인데 손흥민이 이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라고 하여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활약한 선수들을 잊지 않고 언급하며 인터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캡틴 손, 인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두고서 협회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두 선수를 다 소집할지 말지 징계를 내릴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직을 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실 겁니다. 최근 K리그가 개막을 했고 K리그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하여 황선홍 감독이 선수단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태국전을 위한 선수 선발을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아까 당초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강인, 정우영, 설령우 이 3명의 항저우 때의 멤버들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요. 이 설령우, 정우영 선수까지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이강인 선수만큼은 아마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선수단들을 뽑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특히 K리그에서 황선홍 감독이 굉장한 고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 아마
주전 선수들을 발탁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강인 선수와 설령우 선수, 정우영 선수 중에 이강인 선수를 소집하지 않고서 이 국내 리그 선수들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팀을 만들지 않겠나. 전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선수들이 많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K리그를 굉장히 황선홍 감독이 좀 돌고 있지 않나 싶고, 자, 더불어서 이것도 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경기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고 탁구 사건 직후로 요르단전부터 급추락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사실 경기력과 입지 전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보면 한국미래 이강인이 좀처럼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안컵 요르단전부터 부진하더니 급기야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가 사실 지금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도 데려오기에, 소집하기에 눈치가 보일 마당에, 아니 경기력도 지금 엄청나게 저하되고 있는 선수를 굳이 불렀다가 이거 뒷감당 가능하겠습니까?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탁구 사건 이후부터 굉장히 내리막을 걷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계속하여 기사를 통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다가올 다른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 체력 안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5분밖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요르단전부터 급격히 추락하는 이강인은 경기력과 입지에서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강인 선수를 굳이 부르겠습니까? 황선홍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력까지 저하되고 있는 선수를 굳이 소집한다라는 건 이거 황선홍 감독이 모든 총대를 매야 하는 개념으로 흘러가거든요. 만약 이렇게 불러놓고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경기를 뛰는데 경기력 결과도 만약 안 좋다? 이거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엄청난 비판에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황선홍 감독에게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부르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좀 자중할 시간도 줘야 하지 않겠나. 굳이 이강인이 없더라도 태국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경기에 져도 좋으니까 이강인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황 감독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표팀 내에 불화설이 터진 뒤에 첫 소집이기 때문에 더욱더 황 감독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택해도 배제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제해서 논란될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태국전 이후에 있을 경기에 소집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소집만 넘어가도 아마 여론은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프랑스 축구연맹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한일전을 할 수 있도록 시간까지 조정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잘했을 때 사실 이 클럽 축구 내에 한일전도 의미가 있는 건데 글쎄요. 경기력 저하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 과연 복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소집될 수 있을까요?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 제가 볼 땐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한 70%는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와 국내 리그 선수들 위주로 팀이 꾸려진다. 여기에는 설령우, 정우영 선수도 불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선발 출전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댓글 내용 너무너무나 궁금하니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강인 논란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불똥이 튀었던 파비앙 신경을 밝혔다라는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파비앙 씨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태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한번 받았었죠. 어떤 기사가 적혀있나 봤더니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 논란과 관련하여 심경을 밝힌 겁니다. 평소 이강인 선수를 공개 응원했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에 대한 심경 고백이라는 생방송을 합니다. 이 방송에서 파비앙 씨는 당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강인이 손흥민과 다퉜다라는 기사가 나간 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 웃겼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 이강인과 파리 생제르맹을 응원하는 사람인데 왜 비판하는지 놀랐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말라며 응원을 해줬는데 상처받지 않았다. 그냥 이 상황이 뭐지 싶었다. 응원해줘서 감사하다. 힘들었으면 힘이 됐을 것이다. 든든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 아무렇지도 않으니 걱정 마라. 아시안컵 경기 결과도 그렇고 다툼도 그렇고 한국 축구에 많은 일이 있었다. 아시안컵 우승과 아름다운 팀을 기대했는데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다퉈서 저를 비롯한 많은 축구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답답한 심경의 댓글을 남기겠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는 도대체 이강인 선수와 무슨 척을 졌길래 그렇게 미워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강인 선수랑 척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한국 축구가 잘 되면 좋지 굳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이런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있을 세대 간의 이 축구 단합력에 대한 문제점, 축구협회에서 책임을 전가하여 회피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월드컵 예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월드컵 본선이 더 중요합니다. 월드컵 본선 기간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는 점이기도 하죠. 자, 결국 이러한 말을 해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싫어하는 것도 어쩔 수는 없지만 나는 늘 우리 팀 선수들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선수들만이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선수도 응원하기 때문에 이강인이 좋은 활약을 하면 좋겠다. 또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우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예 모른다. 왜 아예 모릅니까? 좀 말을 이상하게 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확한 처벌을 협회에서 1도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덮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덮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확실해져야 국가대표라는 직함이 그렇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 그런 타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채팅창에 올라온 손흥민과 화해했으면 끝이다.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라는 댓글을 읽고는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본인들이 해결했으니 앞으로 응원만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틀렸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요. 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진심으로 화해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앙금이 사라져서 잘 해결됐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있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말로 언론 보도에 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이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얼굴로 손을 날린 이런 모습들, 이게 정말 팩트라고 한다면 아니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죠. 무조건 처벌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선례가 확정될 경우 이거 매우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두 사람이 화해했으니 된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동네 축구 동호회도 아니고
국가대표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만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를 응원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해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 말들이 오히려 많은 국민분들을 더 분노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파비앙이라는 사람은요, 뭐 당시에 이강인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라는 식의 악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채널은 적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사실 궁금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작 4분 출전했다. 이강인 과연 이렇게 4분 출전하여서 너무나 낮은 평점조차 계산되지 않는 이렇게 짧은 플레이 타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전 선수에서 계속하여 밀려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며, 나아가서 이강인 선수가 과연 차후 주전 선수로서 계속 이 클럽 축구팀에서 살아남을 만한 경쟁력이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4분밖에 뛰지 못한 것에 비하여 이 김민재 선수는요, 첫 도움을 줬고, 이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습니다. 야, 페널티킥 실축이라니. 조규성 선수도 사실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번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민재 선수는 오히려 팀에게 도움을 줬고요. 이강인 선수는 4분밖에 뛰지 못하는 아주 저하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면 조규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키커로 나섰지만 페널티킥이 골키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참 이 조규성 선수도 지금 요번 국가대표로 소집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은데, 만약 요번 태국전에서도 졸전을 면치 못하면 이 조규성 선수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 이 가짜 뉴스들 중에서 이강인 선수와 조규성 선수를 엮어가지고 또 황당한 가짜 뉴스가 나올 정도이고,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규성 선수에 대한 실망감도 많은 국민들이 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가운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김민재 선수, 사실 김민재 선수야말로 현재 소집될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받고 있다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차기 주장감이 아니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이 김민재 선수가 이번 분데스리가에서 팀에 첫 도움을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뭐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오해해가지고 막 인스타 언팔로우 하고 했다가 자신이 사과문도 올리고 정식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 김민재 선수가 받는 연봉 금액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강인 선수하고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는 스타급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일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에게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 선수가 이 대표팀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 뒷받침 영상이 화제가 됐다. 제가 이 내용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 황희찬 선수가 프리킥을 차려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내가 차겠다라고 하는 걸 손흥민 선수가 말리는 장면들이 또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돌면서 아직도 그게 뭐 맞다 아니다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는데, 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사실 고참 선수들에게 많은 불만을 야기시킨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보이콧하겠다라는 고참 선수들이 많았다라는 기사 내용이 흘러나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 때 이 뒤에 있는 김민재 선수와의 이야기도 좀 화제가 됐었죠. 요르단전이 끝난 김민재 선수가 동료들과 악수했는데 이강인 선수의 차례가 되자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요 당시 때 보면 이게 이강인 선수고 걸어오는 게 김민재 선수죠.
슥 지나갈 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악수 손을 내미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냥 슥 완전히 지나가 버립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지나가는 김민재 선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때의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대 해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강인 선수가 지금 황선홍 감독이 다시 소집을 할까? 소집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 소집을 할 경우 이 같은 장면 연출될 확률이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강인 선수가 한간에는 김진수 선수의 증언에 따라서 나는 사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글쎄요, 막상 경기를 펼치면 그렇게 말 몇 마디로 사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강인 선수의 과거 인성에 대해서 반말을 했다, 나에게 막말을 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응어리지다가 결국 이번 손흥민 선수의 탁구 사태로 인해서 빵 터진 건데, 그거 몇 마디 한다고 해결이 잘 될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더불어서 이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맞대결을 펼칠 수 있다. 지금 월드컵, 올림픽 축구만이 아니라 이 클럽 월드컵도 이제 곧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두 선수가 맞붙게 되는 모습도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말까지 지금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강인 선수가 소집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머리가 너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나보고 관중석으로 올라가래, 음바페의 돌발 행동. 그러면서 음바페의 동생인 이강인은 챙겼다,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요번에 음바페 선수가 이렇게 관중석에 올라가서 경기를 관람했는데,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마주치자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착 감싸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선수를 워낙 좋아하고, 또 이 음바페 선수도 이강인 선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데요. 사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음바페, 네이마르였어도 과연 손으로 가격을 했겠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일각에서는요, 절대로 못한다라는 반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실예로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와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서로 장난도 많이 치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약간 좀 더 많은 장난을 당한다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만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음바페 선수만이 아니라 이 네이마르 선수와의 사이도 굉장히 친한 또 이강인 선수의 모습들이 많은데, 자, 이때 보면 네이마르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강인 선수의 영상이 있습니다. 한 대 툭 때리자 이강인 선수의 반응이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다가 다시 씩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자, 이 네이마르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세계 탑급 선수입니다. 그런데 평소 이강인 선수를 예뻐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당시 때의 요 영상을 좀 살짝 보면, 자, 요런 모습이 있어요. 살짝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옆에 있는 선수와 말하고 있는데, 네이마르가 이강인 선수의 이 옆에 있는 무릎을 탁 하고 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이씨 이러면서 정색을 해요. 그러다가 카메라를 보고 네이마르가 V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내 V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탁 치니까는 아이씨 하더니 못내 V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저렇게 장난도 잘 치고 탁 때려도 가만히 있는 선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사뭇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자, 네이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는지 요 장면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보이시죠? 머리를 막 계속 만져요. 머리로 계속 장난을 치는데 이강인 선수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네이마르 선수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만큼 네이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편견 없이 예뻐해서 그걸 이강인 선수가 잘 느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번씩 이강인 선수가 좀 진짜 짜증내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워낙 네이마르 선수가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런 비판들이 나온 적이 많아요. 강약 약강이다. 뭔지 아십니까? 강약 약강. 자, 연예계건 스포츠계건 심지어 유튜버들 사이에서도요. 이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꼭 이렇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아주 소인배의 모습이죠. 이강인 선수가 오해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옹호를 하고 싶어요. 네이마르 선수가 워낙 이강인 선수를 예뻐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나중에 보자 아들아 라면서 이강인 선수를 아들로까지 생각하는 네이마르의 이 애정어린 모습을 보면 사실 이건 그냥 친한 선수들 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서는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도 이렇게 친하고 장난치고 머리 만지고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이런 형이고 주장인 사람에게 얼굴로 이강인 선수가 손을 날렸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가 거짓말이 아닌 이상 사실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손흥민 선수와의 관련돼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박지성 선수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EPL 역대 최고 선수가 손흥민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누구냐? 이름 들으면 고개 끄덕여지는 선수였는데 그게 바로 지성팍.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진짜 최고의 선수는 박지성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해외 언론사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인데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다. 이 박지성 선수의 생일도 최근에 맨유에서 직접 축하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번 사태 때도 이러한 말이 한 번 있었죠. 박지성처럼 진정한 리더이자 기둥이 된 손흥민 선수다. 요번에 이강인 선수의 사과를 받아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서 박지성 선수처럼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됐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박지성 선수가 축구협회 신임 이사가 됐고요. 긴급 발표를 해서 이강인 선수와 황선홍 선수가 동반 퇴출됐다. 자, 또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조회수를 달달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가짜뉴스죠. 이런 거 나오면요. 그냥 이강인이라고 네이버 기사 검색했을 때 줄줄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줄줄이 쏟아지고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상을 현명하게 봐야 하며 사실 진짜 뉴스는 이런 거거든요. 박지성부터 기성용, 손흥민까지 한국 주장들은 절대 중동,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중동 국가와 중국 쪽으로 러브콜이 아무리 거액이 온다 하더라도 한국의 주장들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성용, 손흥민, 박지성 요런 기사가 난 게 전부입니다. 근데 급기야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님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야, 진짜 가관입니다. 어떤 얘기까지 있냐? 히딩크 감독님이 돌아와가지고 협회에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다. 아주 그냥 호통을 쳤다. 네, 이런 가짜 뉴스도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몇만 뷰가 아니라 최소 몇십만에서 몇백만씩 쏟아지고 있으니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왜 협회에서 나서서 처벌과 징계를 명확하게 하고 발표를 해야 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야 저런 가짜뉴스들이 안 나옵니다. 참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은 어떠실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